안녕하세요. 국어책 문해력센터입니다. 얼마 전에 학원에서 책상과 의자를 새로 구매하려고 했던 일이 있었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는데 디자인도 괜찮고 가격도 정말 저렴한 곳이 있더라고요. 와, 여기 괜찮다 싶어서 바로 구매를 진행했죠. 그런데 막상 옵션을 넣기 시작하니까 상황이 달라졌어요. 책상 다리 추가, 가방걸이 추가, 의자, 등받이 변경, 테두리 색깔 변경. 처음에는 저렴해 보였는데 하나씩 추가하다 보니 결국 예상보다 훨씬 비싸졌고 다시 생각해보니 필요 없는 옵션들도 많더라고요. 아, 처음에 너무 조건만 보고 이미 마음을 움직였구나. 뭔가 속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원래 사던 곳에서 세트로 튼튼한 것을 구매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낮은 공 기법이라고 불러요. 투수가 던진 공이 처음에는 높았지만 타자 앞에서 뚝 떨어지는 낮은 공에 속아서 방망이를 휘두르고 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좋아 보이는 조건으로 사람의 마음을 열게 만든 뒤, 그러니까 이미 선택을 시작한 다음에 추가 조건을 붙이는 방식이죠. 저는 요즘 교육 분위기에서도 비슷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해요. 요즘은 생기부가 중요해요. 수행평가를 잘 챙겨야 해요. 탐구활동도 필요해요. 독서활동, 발표활동도 중요하대요. 실제로 모두 필요한 부분이 맞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하나가 추가되면 또 하나가 붙고 또 하나가 중요하다 하고 계속 뭔가를 더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가 생겨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부모도 아이도 이런 상태가 돼요. 이거 안 하면 뒤처지는 거 아닐까? 우리 애도 뭔가 더 해야 하는 거 아닐까?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아이들은 그렇게 점점 바빠지는데 정작 공부 자신감은 더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학생 사춘기 아이들은 더 그래요. 학교 다녀오고 학원 가고 수행평가 챙기고 발표 준비하고 조별 과제하고 하루 종일 뭔가를 하긴 하는데 추가 옵션이 계속 붙고 있긴 하는데 정작 아이 스스로는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다는 느낌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더 배우면서 옵션을 늘리고 있지만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나 남보다 잘하고 있다는 느낌이 생기지 않아서예요. 결국 입시에서의 추가 옵션은 우리 아이를 고려하지 않은 불필요한 것들이 있었는지도 모르죠. 특히 사춘기의 아이들은 공부를 싫어해서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끌어안고 지쳐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는 공부가 비교적 단순했어요. 시험 범위 공부하고 문제 풀고 점수 확인하고 수시는 내신, 정시는 수능 이렇게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공부 자체보다 관리해야 하는 공부의 형태가 너무 많아졌어요. 수행평가 방식, 발표, 조별활동, 탐구보고서, 생기부 기록,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아직 공부 습관도 안 잡혔는데 벌써 입시 전략부터 고민합니다. 그런데 공부는 생각보다 단순할 수도 있어요. 비어있는 시간을 만들어 책 한 권 읽기, 모르는 문제도 포기하지 말고 붙잡고 있기, 기분 안 좋은 날에도 책상에 앉아서 자신의 루틴 이어가기. 부모 눈치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스스로 공부를 끝냈을 때 느끼는 작은 성취감. 오히려 이런 것들이 나중에 훨씬 더 오래 갑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계속 새로운 걸 추가하는 것보다 지금 하고 있는 걸 차분하게 이어갈 수 있는 에너지가 아닐까 싶어요. 부모님들도 사실 많이 불안하잖아요. 요즘 입시 너무 복잡하다는데 우리 아이도 뭔가 추가적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닐까? 그 마음 너무 이해됩니다. 마치 제가 예쁜 디자인을 가진 낮은 가격의 책상과 의자를 보고 홀린 것처럼 추가 옵션을 막 클릭한 것처럼요. 부모가 불안하다 보니 아이에게 필요한 것보다 남들이 하는 것을 놓치지 않을 때 더 집중하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부모의 불안을 굉장히 잘 느낍니다. 무언가를 계속 더하기보다 우리 아이에게 맞는 공부 리듬이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특히 사춘기 아이들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아 공부 자존감이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오늘 영상의 결론은 거창하지 않아요. 입시는 분명 중요합니다. 정보도 필요하고 전략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 전략이 1등급의 전략, 2등급의 전략, 5등급의 전략이 따로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해요. 전국에 2,000여 개의 고등학교가 있대요. 우리 아이가 전교 1등이라면 전국에 2,000명이 있는 셈이죠. 서울대를 놓고 다투겠죠, 이 친구들은. 다시 말해 1등급들은 내신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수행평가에 밤을 새우고 비교과활동을 완성도 있게 결과물로 만드는 것에 큰 의미가 있어요. 반면에 우리 아이가 전교 100등이라면 역시 전국에 2,000명이 있겠죠. 이 구간의 3, 4등급 친구들 역시 수행평가에 밤을 새우고 신경 쓰느라 정신이 없어요. 내신까지 소홀하게 되죠. 수행평가는 이미 앞선 100등 안의 친구들의 옵션이 아닐까요?
전교 100등이 가는 학교에는 아마 수행평가, 면접이라는 옵션에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내신을 한 등급 올리는 방법이 전략이 됩니다. 서울대 입학 조건은 무조건 모든 내신 과목이 1등급이기 때문에 수행평가와 생기부, 세특 등 비교과 활동, 전공 적합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요. 그러나 우리 아이가 3등급이라면 다른 거 모두 제쳐두고 내신을 우선적으로 올리는 것이 훨씬 훌륭한 전략일 수 있다는 의미죠. 추가 옵션 없이 단순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훨씬 단순하게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어요. 아이의 집중력, 공부 체력, 그리고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감각을 잃지 않도록 옵션들을 정리해줘야 돼요. 풀옵션은 1등급의 전략인 셈이죠. 3, 4등급이 진학하는 학교들은 풀옵션을 원하지 않거든요. 몇 가지 빠져도 합격시켜줘요. 결국 공부는 얼마나 많은 옵션을 추가했느냐 보다 우리 아이가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그게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풀옵션 전략이 맞을 수 있고 누군가는 가장 중요한 한두 가지에 집중하는 전략이 더 맞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남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보다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무엇을 어려워하고 버티고 있는지, 무엇에서 자신감을 잃고 있는지 먼저 바라보는 일 아닐까요? 덜어내야 공부가 단순해지고 단순해져야 비로소 깊게 몰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춘기 시기의 아이들은 공부를 많이 했다는 마음보다 나는 할 수 있다는 감각이 더 필요한 시기예요. 투수가 던진 공이 낮은 공인지 모르고 타자가 마구 휘두르면 바로 헛스윙, 팔도 허리도 아프고 아웃이 되고 말겠죠. 내가 가장 잘 칠 수 있는 좋은 공을 골라내서 방망이로 쳐내야 전혀 힘들이지 않는 홈런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가 놀고 싶은 거 꼭 참고 책상 앞에 앉아 있는데 억지로 여러 가지 시키기보다는 아이에게 딱 맞는 공부 방법과 전략을 가지고 공부해야 책상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의미 있는 성장임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2028 입시 관련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추측과 전망을 내놓는 상황에서 부모님들께서 불안해지니 이것저것 알아보고 추가적으로 공부시키기 바쁘시더라고요.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 아이에게 맞는 공부를 하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